이현주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이상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결심한 것을 두고 차라리 민주당을 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국 장윤선 기자를 비롯한 스피커들이 나서서 하정우 수석의 멘탈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로 어제 입당식을 치렀습니다. 아마도 하정우 수석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49 꽉 찬 나이로 내 고향 부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평생 나고 자란 이들에게는 고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 어떤 의미지? 그러나 뭐 어떤 의미인지는 감은 잘 없는데 뭐 부산, 뭐 마산, 울산, 광주, 목포, 해남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야, 이 고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 고향 부산으로 갑니다. 이럴 때 약간 콧날이 시큰해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나는 내 고향 부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 잘 크고 성장해서 보따리 꽉꽉 채워가지고 고향에 가서 행님 누나 그리고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그 보따리 풀겠다 이제 이런 걸로 느껴지죠. 그동안 부산 그러면 노인과 바다 다 떠나고 청년들 하나도 없고 그런 굉장히 쓸쓸한 뭐 예전에는 제2의 도시 부산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양 도시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와 지금 뭐 부산시장 도전하고 있죠.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하정우 수석 취재하면서 저 사람 정치하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제 입당식에서 절절하게 발언하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간절히 정치를 원하고 있었는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하 수석 어제 입당식 직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구포시장에 갔어요. 그 부산 북갑에 있는 아주 큰 시장이죠. 저도 여러 차례 그 선거 보도 할 때마다 르뽀 쓰러 갔던 데가 바로 이 구포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뭐 자갈치 시장, 구포시장 뭐 많잖아요. 대구의 서문시장처럼 선거 때면 기자들이 꼭 가서 민심 취재하는 지역이죠. 이번에도 아마 저희들이 구포시장 민심 투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거예요. 하수석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영상인데요. 저희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어떤 소린지. 너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들리셨을 텐데 취재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 확 끌어안는 거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저 장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정우 수석 보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얼굴이 그야말로 그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하정우 수석을 더러 끌어안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하 수석이 한 전 대표한테 건강하셔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생산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후진적 정치 행태 말고 생산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뭐 좋은 말 다 나왔어요.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고 한 전 대표가 어깨 툭툭 두드렸다고 하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라고 하니까 일이 많아서라면서 서로 웃으면서 답하고 각자 갈 길 돌아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취재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 봤다라는 말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인사니까요. 진흙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취재하고 있는 현업 기자로서
정치권에 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책 없이 싸우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막말 막 늘어놓고 가짜 뉴스 막 늘어놓고 뭐 그랬잖아 이렇게 프레임 짜서 비판하는 것에 그 낡은 정치 관행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염증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정우 수석이 되었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되었든 박민식 후보가 되었든 그밖에 누가 되었든 간에 건설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정책으로 경쟁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식에 하정우 수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인재 영입되었는데요. 전은수 전 대변인의 육성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은수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고 당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소통의 최일선을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 삶의 대전환점, 청와대 대변인단으로 합류해서는 국민의 아픔을 국정의 중심에 연결하며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신속하지만 치밀하게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실전형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국정의 맥을 짚어본 경험, 중앙정치의 정무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을 오롯이 민생 현장에 쏟아붓겠습니다. 네, 전은수 대변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댓글창에 재밌네요. 아리아나님께서 생산적인 댓글창을 만듭시다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꼬꼬마 말씀하셔서 저도 우스개로 드린 말씀인데 너무 귀여워요. 어릴 적 찍은 사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오해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경님께서 귀엽다는 말도 꼬꼬마라는 말도 좋은 의미로 한 거니까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마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산적인, 건설적인 댓글창, 서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은수 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거쳐서 대변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워킹맘이에요. 제가 사실 청와대 춘추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변인단이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폭주를 해요. 정말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뭐 100여 개가 200여 개가 넘는 전체 춘추관 출입 기자가 몇 명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을 다 전화 응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겪은 전은수라는 대변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대변인단은요 새벽 한 4시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도록 이 전체 일을 대통령 일정 뭐 브리핑 이런 거 다 기자 뭐 이런 거 다 응대하느라 정말 힘들 텐데 일하는 여성으로서 또 아이 육아 돌봄하면서 정치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정치에 도전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량을 펼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핫한 인물 누굴로 꼽으시겠습니까? 오랜 정당 취재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재밌는 선거는 부산 북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이라
하정우 수석이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노련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보는 재미가 좀 꿀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는 어디가 될까? 평택을이 아닐까.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자 대결 구도에서 다자간 구도도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한 함수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공방들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상처뿐인 영광일 때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끝까지 신사답게 끝까지 품격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좀 다른 정치를 보여줘야죠 국민들한테. 완전히 검사들 뭐랄까 뭐 검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적법 절차라는 게 없죠. 이제 감사 과정에서는 말이 적법 절차지 진행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협박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보려고 그러면 검사나 경찰관은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다 압수수색하고 다 하는 거잖아. 앞에서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쟤네가 진짜 공무원들 입장에서 감사원이 너무 무섭죠. 무서운 예. 존재일 거의 것 뭐 같아. 사신 같죠, 사신. 근데 예.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유병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게 예. 얘들이 이제 감사원도 그렇고 저 방첩사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이게 망가뜨리는 순서가 있어요. 기존에 좋은 관행으로 만들어져 있던 시스템을 일단 다 파괴합니다. 예. 유병호가 가가지고 한 게 그거부터 했거든요. 그 감사원은 좋은 시스템에 뭐가 있었냐면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네. 그 위치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 오. 네. 그거 얼마나 민주적이다, 진짜. 얼마나 좋은 제도겠어요. 예, 예. 그거부터 없앤 거야. 아. 지 맘대로 이제 충성하는 하려고. 놈들 시켜야 되니까 예, 예, 승진시켜야 예, 예. 되니까. 아. 그리고 공무원들이 승진시켜 준다 그러면은 예. 온갖 짓 다 하는 놈들이 또 목숨- 널렸잖아. 예, 예. 목숨 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자리에다 다 박는 거야 순서가. 그렇구나. 똑같이 했거든. 방첩사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놀아나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할까? 그러면 그런 제도 감사원만 있어요? 아니면 공정거래 감사원이 자기네 관행으로 관행이에요? 그 좋은 야, 그거를 정립을 진짜 해놨던 거예요. 심하다. 내부 규정도 만들고 해가지고. 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정기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그 인사권자의 권한이 축소되지. 축소되는 그렇죠. 면이 있으니까 예, 인사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싫어하죠. 않죠. 그러니까 근데 위에 충성하는 구조가 좀 덜하지. 그렇죠. 감사원은 예. 지들 나름대로 헌법기관이라고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온 좋은 일종의 전통 같은 건데 그거를 그냥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면 아니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왜 이 좋은 거를 무너뜨리냐고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근데 그런 공범이라고 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 있잖아. 조은석만 기억이 남아. 감사위원으로서 그때 목소리 냈던 거. 네네. 솔직히 조은석만 기억이 나오고 특검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아니 경찰국도 처음에 경찰국 만든다고 그러고 어쩌고 할 때 우리 이지은 총경 계실 때만 해도 총경회의 한다고 어쩌고 했잖아. 그렇지, 나왔지.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어? 야 총경 숫자 늘려줄게. 너네도 복수직으로 해줄게. 그 다음에 뭐 공안직으로 해가지고 돈 더 받게 해줄게. 조용히 해. 했잖아. 조용히 이게 해. 무슨 그리고 뭐 그냥. 행안부로 정말, 아유. 막 그 경찰국인가요? 예. 그거 뭐 할 때도 조용해. 비겁해. 경찰들도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응?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위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지. 국민을 쳐다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엄 직후에 그 내란 직후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니까 공직자들하고. 자 박성재가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국무회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내란 관련해서 추가 사항 계엄 상황 준비시킬 때 유혁이만 튀어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맞아.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혁이가 튀어나가면 하나가 튀어나가니까 같이 튀어나와도 되는데 네, 분위기가 됐는데. 왜 거기서 그냥 앉아있냐. 네. 너네들 중에 여기서 지금 그때 저기에서 나갔으면 튀어나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자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치자. 공무원이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적인 일이라서 이게 지시는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합시다. 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튀어나간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동조를 하면은 합법적인 일을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합헌적인 일을. 네. 그렇죠. 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면 그것도 못 한대. 없어. 나가지도 그때도, 하다. 예.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그것도 안 해. 음. 뭐냐고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공직자냐고. 이번에 감사원장이 김호철 변호사 여기죠. 감사원장 된 네, 거죠. 네, 네. 아 다행이다. 예. 저 그게 굉장히 원칙적이고 음.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좀 믿음이 가네요.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 그 친인척이나 친구들도 공무원들 많잖아요. 음. 그분들한테 이런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음. 들려주셔야 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너네가 나라 돈으로 월급 받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살면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음. 아니 어떻게 그거를 아니 뭐 시키는데 뭐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변명이야 다. 시키는데 왜 어떻게 안 합니까? 나 참.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 내에서도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지시문이 딱 내려왔을 때 그 중에서 아 시켰으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예 한 80%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혹시 눈치 잘못되지 보면서. 않을까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죠. 그 조직의 풍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관행이나 풍토 이런 게 젖어버려. 근데 저기도 많이도 안 필요해요. 작게는 한 명이고 네. 많아도 3명만 있으면 맞아. 최강욱 아바타를 세 명이 거기서 맞아. 악을 쓰면 절대 네, 못해. 그러니까요. 아무리 센 놈도 네. 절대 못해. 네.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많이 그 짓을 해봐서 알아. 하나가 나가서 막 난리치고 시끄럽게 맞아. 하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슬쩍슬쩍 이렇게 추임새만 그쵸, 넣어줘도. 그쵸.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그럼 맞는 말인데 왜 그래? 어, 이렇게. 아니 네.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조금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혼자서 이렇게 어. 하는 사람도 이게 기운이 안 떨어지고 네, 네. 그렇지.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지. 된다고요. 아. 그걸 못해 그거를. 그냥 환장하겠어 진짜. 최강욱 아바타 찍어내는 걸로. 그걸로 합의 보고. 한 10명만 찍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 하나 넣어놓고. 어? 법무부 장관 하나 법무부 넣어놓고. 장관 하나 넣어놓고. 특검에 좀 넣어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지? 기아 타이거즈 거기에 하나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제 윤석열이가 종이 나눠줄 때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부 열심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받는 순간 이렇게 던져버리기만 했어봐 하나만. 그럼 딴 사람도 못 읽어본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야 저 잡아가 이렇게 하겠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하면 옆에서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그래, 같은데 그렇게 이런 말 하는 된다니까. 사람들이 맞아, 나와요. 소극적인 사람도. 아,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짓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된다니까 네, 이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첫 그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지금 최강욱 의원님이 이야기한 이 정도 결기 있게 해줘야 돼. 네. 약간 톤이 떨어지면 네. 울림이 적고 세게 얘기를 해야 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다 나중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음. 이지은 변호사 같이 훌륭한 분 옆에 앉아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렇지. 네. 박지영이한테 밥도 한 번씩 얻어먹고 하면서 배 골치 않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추접스럽게 살지 말라고. 추적. 안 그거 그래도 좋다. 되니까. 추적. 맞아. 아, 진짜 추잡기. 아, 추잡기 아니 안 그 돼. 연금 네. 보장되고 신분 보장되는 그거.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추잡해. 추잡해. 아, 진짜 좋아. 자, 그리고 오늘 뭐 본회의에서 선거법 원포인트 처리했다는 기초의원들 뭐 정수 재조정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뭐 저기 뭐죠?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네. 좀 정수 조정들도 했고 그 저 뭐야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도 확대했잖아요. 아마 그거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민생법안은 5월 7일 날 마저 처리한다고 하고요. 자 아, 오늘 그러면은 뭐 정치개혁 천막 이제 걷는 거예요? 거기 농성하고 있었잖아. 그거는 그거 정리했지. 근데 쳐놓고. 네, 불만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여야가 조금 늘리는 선에서 조정을 했는데 성이 안 차죠 사실 진보 예. 정당들 입장에서. 근데 예.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조금씩 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보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분들 볼 때는. 항상 그렇죠. 예. 아쉬워 자 있는데. 마이보험 체크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보험
가입하실 때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 상품들이 여러 회사들도 나오고 신상품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최적의 상품을 찾는 일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마이보험체크는 소비자의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거,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렸다고 합니다, 고객들을. 그래서 마이보험체크의 상담대의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지영 TV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광고해준 소중한 상품입니다. 마이보험체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보험 가입하실 때 꼭 한번 마이보험체크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혈당 청춘. 네, 닥터 앳 혈당 청춘입니다. 제 지인이 멀쩡하게 회식하고 집에 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3. 술도 안 마시고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혈관이 이거 먹는 거야? 70%가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혈관은 막히기 직전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피곤함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닥터 앳 혈당 청춘이에요. 의사, 약사, 한의사 세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제품이에요. 혈당, 콜레스테롤, 혈관벽 관리를 하루 한정으로 다 잡습니다. 꾸준한 섭취 후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달라졌어요. 건강검진 수치 보고 주치의가 뭐 드셨어요? 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지금 박시영TV 단독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시면 1+1 혜택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인을 위해 더블 혜택의 주인공이 되세요. 문자 주문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에 뜨는 070-8064-7853으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가요? 혈당 청춘까지 만나봤고요. 재보선 얘기 들어가 봅시다. 뭐 댓글들이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재보선 경기 지역 3명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제 김용남 의원이 조국 대표, 조국 후보가 나온 평택을로 배정이 됐고, 이광재, 하남, 김남국, 안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뜨거운 데는 이제 평택을이 좀 뜨거운 것 같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정우, 전은수 두 분도 오늘 이제 대통령님께서 재가를 했죠. 네. 재가를 해서 하정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산 북갑에 출전하고, 전은수는 아산을에. 네. 우리 가운데 근데 전은수 변호사는 아산하고 무슨 공주교대를 연구로? 졸업했어요. 아, 그게 있어서. 예,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충남에서 그래도 꽤 활동을 좀 하셨대요. 교사 생활을 거기서 했나? 예, 했어요. 예, 했대요. 예. 짧지만 했고. 다행이네. 나는 울산에서 출마한 사람을 음. 난데없이 아산으로 가니까. 그건 이제 강훈식 실장 조금 픽입니다. 걱정했거든. 사실은. 네. 왜냐면 본인 자리니까. 네. 저 어제도 이야기는 했지만 개항을은 대통령님의 픽이고 누가 네, 봐도 네. 그 김남준 예. 대변인 하신 거고, 강훈식 실장의 픽으로 보여집니다. 전은수는. 근데 전은수 변호사가 정말 괜찮은 게, 전은수 변호사가 울산 남갑에서, 여기 되게 어려운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김상욱 의원하고 그렇죠. 붙었었잖아요. 예, 험지에서. 아슬아슬하게 네, 졌어요. 그래서 예. 졌습니다. 그때 이제 인재 영입돼가지고 네. 했는데 졌어요. 근데 예. 지고 나서 거기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힘 김상욱 의원이 거기 있다가 이제 내란 때 그때 이제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이러고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내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탄핵을 하려고 할 때 탄핵 의결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200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가지고 그때 계속 이제 전은수 변호사가 김상욱 의원, 국힘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의결을 해달라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까봐 본인 아는 그 변호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도 있었고, 네. 옛날에 진보당 또 민주노당 활동했던 김창현 선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었대요. 통해가지고 김상욱 의원한테 얘기를 예,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탈당하고 막 이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막 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전은수 변호사를 여기 네가 이제 지역 경쟁자가 뜨면. 너무 뜨면 좀 그렇지 않겠냐 이랬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더 훌륭한 분이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게 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멋지죠. 이런, 진짜
그리고 크게 되겠다 일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운수의 아산을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그런 여론들이 커뮤니티 좀 있대요. 험지에서 고생해서 더 이렇게 빛이 났는데 울산에 나가지 왜 저기 편한 지역을 상대적으로 골랐냐. 이제 전운수 아산을 이 출마 소식이 알려지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여론도 있대. 근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봤냐면 아산 을은 강훈식 실장이 비서실장 되면서 보궐 사유가 그냥 생긴 거잖아요. 오래전에 생긴 거예요. 거의 1년 전에 10개월 전에 보궐 사유는 일찍이 네,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운수를 그 지역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넌지시 얘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물어도 봤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래서 했으니까 아니, 그 지역에다가 연구를 그렇지 하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울산 남각 안 가? 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김상욱의 보궐사유는 최근에 생긴 거예요. 한두 달 네. 전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근데 전운수는 이미 아산에 오래전에 나가는 걸로 마음 정리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남갑에 그 영입 인사를 또 다시 전태진, 찾았고 네, 전태진 변호사. 변호사를 네, 네. 새롭게 찾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세요 좀. 모르면 박시영 TV 좀 보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막 잘해주시니까. 전우수 안타깝더라도 너무 훌륭한 인재인데 왜 네. 너 청와대 가더니 양지짜장 하냐 막 이런 식의 또 진짜? 비판하는 사람이 일부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그렇구나. 같더라는 거야. 예, 전후 예. 맥락을 보면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그리고 조국 김용남 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이지은 위원장 얘기 안 했대. 당에 또 뭐 녹을 먹고 계시잖아. 중요한 녹. 뭔 녹이죠? 대변인? 대변인.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네. 근데 이 공천은 김용남 공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택을에?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공천을 받은 거죠.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사실은. 하남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음. 근데 뭐 가서 뭐 열심히 잘 하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조국 당시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시절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변인 시절에. 맞아.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에 상당히 세게 발언을 많이 했거든. 예. 그리고 그 발언이 부메랑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 또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개혁신당 몸을 담으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그걸 다 잊고 싶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하고 붙기 때문에 또 그게 나올 다시 수 수면 위에 있죠. 올라오거든. 네. 별로 안 좋거든 네. 사실은. 그래서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 당에서 이제 뭐 조국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 내각이든 뭐 자리를 가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진짜 민주당원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번에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예. 관문을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는 네. 본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음. 그래도 정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의원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나가서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당선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본인은 훨씬 좋았겠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마당에는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네. 먼저 얘기도 했죠. 조국 후보도 맞다. 그런 어떤 네거티브 없을 거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지금 단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흐름을 뭐 정해줄 테니까 어떤 한 후보 쪽으로 모으든 어쨌든 시민들이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운운할 빌미를 안 주게 먼저 이걸 털어버리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사실 종합해 보니 그때 좀 과했던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해야지. 그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 이슈 여전히 살아 있죠. 왜냐하면 사법 개혁이나 뭐 등등 살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조국이거든. 누가 봐도 네. 지금도 오늘도 뭐 바로 때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형량 관련해서 대선 무효다. 이런 메시지의 훈련은 조국 후보가 잘 돼 있거든. 근데 이제 평택 지역 발전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못지않게 민주당 지지자들 유심히 볼 게 시대 정신을 누가 더 잘 대변하느냐 이 부분도 두 사람의 저울질 할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경공이나 네. 매부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심히 볼 건데 털 건 빨리 터는 게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심히 보죠. 그러니까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남남이고 서로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상 같은 뿌리에 한 배를 탄 정치 집단이라 정치 세력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두 후보를 놓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지금 민주 진영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깊게 할 계속하죠. 거예요. 어떻게 계속 할 해야지 거예요, 아마.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라는 점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양당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결국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김용남 의원을 조금 더 열심히 유권자들이 주목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 얘기하는 것과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정책과 정견으로 승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그런 점들을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런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있을 때 네. 조국혁신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진정성을 더 드러내 가지고 확실하게 나를 찍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맞아요. 부담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를 한다 의원들이나 당원들 그거 조국 후보한테 손해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경쟁들을 하는 게 좋아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비난성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거 김용남 후보한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아이 꼴보기 싫어. 씨.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 생각할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분탕질을 칠 거예요. 이제 분란을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렇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잘 보셨고요. 시청자들 댓글 중에 반응이나 댓글들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럼 소개를 좀 하게요. 이 조국 김용남 조국 이 대결 구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들 의견 있으면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고르는 와중에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요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정우 굉장히 아까운 카드인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할 게 정청래 대표의 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것도 사실관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 정치 짬밥이 꽤 있으니까 네. 해석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재수 픽이에요. 당연하죠. 이거를 또 그걸 정청래가 왜 대통령이 아끼는 인재를 무리하게 빼내서 이렇게 하냐.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막 이렇게 퍼뜨리던데 누가 봐도 이건 전재수 픽이라고. 그리고 북갑이 선거를 같이 치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한동훈까지 날라와서 그 전재수 입장에서 얘가 달지 사실 왜냐면 북갑이 무너지면 부산시장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천을 했을 거고 정청래 대표도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힘을 실어줬겠죠. 이게 상식이지. 동문이기도 하고 전재수에 하정우를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 출신이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 알겠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정청래 밉닥에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아닌 걸 교묘하게 엮어갖고 때리는 건 진짜 비겁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 전당대회 얼마 안 나오니까 그게 계속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청래가 그럼 대통령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그러면 뭐 지금 당하고 뭐 패배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전히. 아까 앵간해야지 좀. 뭐 한마디는 스피커라고 맨날 자처하는 얘기하지만 인간들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 정치적 입지만 생각해서 가짜뉴스 양산하고 내피셜 쓰고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과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좀 그러니까 한심한 모든 사람들 것들이 많아? 선거 때 관련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논평을 하려면 어느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한 건지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진보 진영 채널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가지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좀 저 성역 같은 얘기들을 많이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별로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사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정치권 이면에 있는 낱낱이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거지로 막 갖다 맞추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뭐 이지훈 위원장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사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경우가 흔치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어디나. 이 집권 1년 차에 재보궐선거 이런 선거는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상식이야. 이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이잖아요. 네. 그럼 자 봐봐요. 김남준, 김남국이 누구 픽이냐고 또 막 지금 올라오던데 네. 누구 픽은 누구 픽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좋아하죠. 김남국 전 의원은. 그래서 청와대 데리고 갔잖아요. 비서관도 썼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은 좀 편해해요.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 전해철과 대결 구도였고 김용 부원장이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용 부원장을 뭐 김영진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누구나 주고 싶지만 전술에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그건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영남이나 이런 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 그래서 그러면 김용을 뺐을 때 그러면 전해철을 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남국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은 건 있어요. 2번씩이나 전략공천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지역 기반이 있거든. 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인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김남국 어. 의원이.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 김용 우리 부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오늘 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했죠. 그 얘기까지 보고 조국 김용남의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밝힙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자, 참 김용 부원장 크게 될 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분이거든요. 과거에도 만났었고 오래 교류를 했었는데 참 좋은 분이야. 일단 품성이 좋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선당무사의 마음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진짜. 예, 진짜 크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답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김용 부원장이 겪었던 고초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특별히 그렇게 앞장서 싸우지 않았던 분들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도 옆에 가서 사진 무지하게 찍더라고. 난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서로 간에 좀. 그게 너무 좀 누추하잖아. 그 사람들이 모르나요 그거? 보면 아는데. 자, 댓글들 좀 추려졌습니까? 네? 아직 안 했어요? 아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예. 댓글 무슨 댓글? 그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댓글 많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아, 추리기 좀 곤란할 정도에?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앞쪽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아니 답을 안 해서 지금 모르겠어. 아니 두 분 다 잘하라는 얘기만 나왔지 뭐. 예, 또 뭐. 음.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나와요. 조국으로 가야지도 있고 김용남 응원합니다도 있고. 승리를 위해서 하여튼 합쳐라 힘을 합쳐라 싸우지 말고 그게 그거 주로 두 분이 다 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네. 해야 돼. 그 저기 만약에 유이동과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내일 여론조사 꽃도 발표를 할 텐데 다들 팽팽할 거예요. 네, 오차 네.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레이스를 펼치고 5월 한 20일쯤 15일 20일쯤 돼서
진짜 이러다가 유이동이 될 것 같다. 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요구하지 않겠어요? 네. 두 분의 그럼요. 단일화를?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25일 전에는 음. 인쇄용지가 그 투표용지가 25일 날 들어가거든. 네. 그 전에는 이제 단일화를 하시겠죠. 상식적으로 음. 그걸 내란 세력에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흐름을 유심히 볼 거고 유권자가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두 분 중에 한쪽으로 모아서 어떤 후보가 유이동을 앞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엇비슷하다 이러면 단일화 결단을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황교안 후보는 엄청 잘 나오죠. 거기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요. 무조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아, 거기는 좋네. 당이 달라요. 지금 거기도 당이 다른데. 자유와 혁신인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요? 거기는 돈이 많아. 일단 뭐 교회 조직이나 막 이런 구구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보수의 주도권 싸움이 완전히 벌어졌거든. 그렇죠. 일단 황교안이 만약에 지금 뭐 여론조사 뭐 10몇 프로 나오잖아요. 12%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네. 15%를 넘겼다. 어. 이러면 기세 올리는 거거든. 그럼 보수 나중에 재건 주도권 싸움에 구구 애들이 더 목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전환길이가 가서 황교안 선거운동 해줘야지. 하겠지. 싹 줄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해야지. 자, 아무튼 저기 두 분 다 선의의 경쟁 지지자들이 두 분은 뭐 그럴 분들로 보여지고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선을 넘지 않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 거 포지티브하게 열심히 응원하시고 이제 아마 이슈들이 많이 불거질 겁니다. 양당에 대한 통합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게 꼭 평택을 지역 공약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또 유심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벌써 유이동 후보가 무슨 이렇게 장난질을 시작하던데. 그 봤어요? 뭐라고요? 뭐 기자회견 말미에 음.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평택에다가는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고 민주당 후보를 예. 하셨다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분열시키려는 어. 그걸 이렇게 던진 거지 하나. 그 자기가 말을 안 하고 뭐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 수법이니까요. 그런 거요. 그런 거를 낚이지 말고. 잘 보시고 낚이지 네. 않으셨으면. 네.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공언했잖아요. 모든 적 후보 다 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헌한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 또 예. 그거를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정청래가 뭐 조국 연맥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뭐.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한쪽으로 몰아줄 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뿔리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인데 민주당의 대표가 본인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점들도. 이 후보 전술을 그 필 때 명분과 실리를 다 고민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명분이 있냐? 아니면 실리는 챙길 수 있냐? 음. 이 두 가지 다 만약에 놓쳤다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후유증이 크죠. 항상.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곧 드러날 거라고요. 제가 볼 때.